한 시대의 끝은 언제나 조용히 다가오는 법입니다. 조광조가 퇴장한 후 조선의 조정은 다시 옛 질서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권력은 끊임없이 요동쳤고 왕은 점점 더 깊은 고독 속으로 침잠해 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조선 중종 치세의 마지막 20년 그 격동과 회한의 시간을 따라가 봅니다. 제1부 조광조 이후 개혁의 흔적을 지우다. 기묘사화가 일어난 1519년 겨울, 조광조를 비롯한 신진사림들은 무력하게 조정을 떠났습니다. 이후 조정은 남곤, 심정, 홍경주 등 훈구파의 손에 장악되었고 중종은 개혁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도록 방관했습니다. 중종은 처음엔 조광조를 의지했지만 그가 너무도 빠르게 개혁을 밀어붙이자 부담을 느꼈습니다. 결국 자신이 불러들인 그 사람들을 다시 내치고 만 것이죠. 기묘사화 이후 조정은 보수적인 안정기로 접어듭니다. 신진사림은 침묵했고 훈구 대신들은 서로 권력을 나누며 자신들의 입지를 굳히는 데 열중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서는 조선의 정치가 점차 피로해지고 있었습니다. 개혁은 없었고 변화를 말하는 자는 사라졌습니다. 제2부 왕비들의 전쟁. 장경왕후와 문정왕후. 중종의 치세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야기, 바로 왕비들의 권력 다툼입니다. 중종의 정비 장경왕후 윤씨는 온화하고 덕망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단경왕후를 복위시키자고 중종에게 조언했으며 이는 훗날 사림의 입장에서 도덕적 정비로 칭송받습니다. 하지만 장경왕후는 왕세자 이황을 낳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산후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중종은 깊이 슬퍼했고 당시로서는 드물게 후궁이 아닌 또 다른 정비를 맞이합니다. 그녀가 바로 문정왕후 윤씨였습니다. 문정왕후는 정치적 감각이 뛰어난 인물로 후일 명종을 세자로 세우기 위한 치밀한 정치 행보를 시작합니다. 그녀는 대비가 된 뒤에도 오랫동안 권력을 휘둘렀으며 불교의 중흥을 꾀하고 보우와 같은 승려들을 중용하는 등 이단으로 몰린 불교를 정치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장경왕후의 아들인 인종과 문정왕후의 아들인 명종 사이의 왕위 계승 문제는 중종의 말년에 커다란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제3부 후궁 정치와 중종의 고독. 중종은 다수의 후궁을 두었습니다. 정실만큼이나 정치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들 중에는 경빈 박씨, 수건 홍씨 등도 있었습니다. 경빈 박씨는 중종의 총애를 받았고 세자 이황과도 사이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중종은 자신이 만든 정치 구조 안에서 점점 더 외로워졌습니다. 사림은 사라졌고 훈구는 믿을 수 없었으며 후궁과 외척은 끊임없이 권력을 노렸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한 정치가 아닌 자신의 후계자를 지키기 위한 정치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세자 인종을 지키기 위해 여러 번 환관과 외척 세력을 견제했으나 문정왕후의 세력은 이미 조정 안팎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중종은 점점 더 말을 아끼고 결정도 신하들에게 넘기며 스스로를 침묵 속에 가두었습니다. 제4부 또 다른 사화 을사사화의 예고. 기묘사화 이후 20년 조정에는 또 다른 폭풍의 그림자가 드리웁니다. 조광조의 후손들이 살아남아 천천히 다시 조정에 진입하고 있었고 젊은 사림은 다시금 이상을 품고 세력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훈구파는 여전히 막강했습니다. 이조판서 윤원영, 대제양 윤임 등은 외척이자 훈구 세력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들 간의 알력은 조선 중종 말년에 잠복해 있다가 훗날 인종 즉위 후 폭발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을사사화의 씨앗입니다. 중종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치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려 했고 오히려 그로 인해 어느 쪽의 신뢰도 얻지 못하는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의 정치 말년은 갈등 조정이 아닌 방관의 시기로 기록됩니다. 제5부 중종의 추금왕의 마지막 밤. 1544년 조선의 첫 번째 임금 중종은 병을 앓기 시작합니다. 몸은 쇠약해졌고 말수는 줄었으며 어느 날부터는 정사를 거의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린 명종보다 세자 인종을 더 아꼈지만 세자를 중심으로 한 세력은 이미 문정왕후의 벽 앞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중종 39년 그는 궁궐의 깊은 곳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향년 56세. 재위 39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내고 그는 이 세상에서 물러났습니다. 그의 죽음은 곧 조선 정치의 대전환을 의미했습니다. 그가 떠나자 곧바로 권력 투쟁이 시작되었고 불과 1년 후 인종이 즉위하지만 단명하고 문정왕후의 아들 명종이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을사사화가 터지죠. 중종은 조선 역사상 가장 오래 재위한 임금 중 하나였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치세는 가장 고요하게 흘러간 듯 보입니다. 개혁군주로 출발했지만 개혁을 완수하지 못했고 사림을 중용했지만 그들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가장 많은 왕비와 후궁을 두었지만 그 누구와도 온전히 정치적 신뢰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그의 통치는 조선 전기의 마지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으며 중종 이후 조선은 사림 중심의 새로운 정치 질서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그 길목에서 그는 외로웠습니다. 너무도 길고 너무도 쓸쓸했던 한 임금의 마지막 시간. 그것이 바로 중종이었습니다.